안녕하세요. 다산 부동산 파트너 대표 공인중개사 서미라입니다. 오늘은 한창 예쁜 옷을 갈아입고 있는 다산 롯데캐슬에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이 벌써 만 6년 차에 들어가는 아파트들이 많아진 동네이니만큼 이제 도색 작업도 시작을 하는데요. 롯데캐슬이 지금 제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 신도시를 분양하고 기획을 할 때 그 해당 지역에 가장 좋은 입지를 선별을 해서 그 해당 지역 주거지역의 본보기를 삼고자 또한 또 희망적인 비전을 제시를 하고자 시범단지를 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사의 강변 파밀리에라든지 또 동탄2에 있는 우포한이 그런 경우죠. 다산 신도시 같은 경우도 2015년도 기획하고 분양을 할 때 여기 롯데캐슬과 그다음에 이편한 세상 다산이 대표적인 시범단지였습니다. 그런 어떤 좋은 입지였던 것만큼 롯데캐슬은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84 타입이라든지 74 타입이 거래가 최근에 꽤 많이 돼서 호가가 올라간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도색을 한 모습 또 한번 구경해 보실게요. 저기 멀리 보이는 2201동 도색 작업이 끝난 걸로 보이고요. 또 이렇게 정문에서 바로 옆에 있는 2210동 또 도색 작업이 이렇게 끝났고, 또 이쪽으로 어린이집 뒤쪽으로 있는 2208동도 역시 도색 작업이 끝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도색 작업을 준비를 하고 있는 동들도 이렇게 보이고 있네요. 자, 이렇게 예쁘게 도색을 마치고 나면은 얼마나 더 또 좋은 모습으로 보여질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하고 이번 주 다산 신도시 아파트의 실거래가라든지 또 부동산 동향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대구에 다녀올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속철도 이용을 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자차로도 가기도 하지만 요즘엔 워낙 고속철도가 잘 돼 있다 보니까 KTX나 SRT를 이용을 하는데요. 예전에 이제 KTX를 이제 타봤을 때 굉장히 획기적이었던 기억도 납니다. 2004년에 개통이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 일본 또 독일 그리고 프랑스끼리의 어떤 그 차량 선정을 가지고 경쟁을 했었던 기억도 나고요. 서울에서 부산을 오는데 2시간 반 만에 주파하는 거가 굉장히 놀라웠던 기억도 나고 교통혁명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기억이 나는 거는 서울역까지 부산에서 2시간 반 만에 왔는데 그 서울역에서 제 집까지 또 2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이게 이제 KTX의 역이 서울역이 메인이고 또 노선에 따라서 영등포라든지 용산 이쪽이다 보니까 서울 동부권이라든지 경기도 쪽에 계시는 분들은 또 집까지 가는 것 또한 큰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도 다산 신도시로 올 때였는데요. 서울역에서 다산까지 오는데 그만큼이 더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KTX를 타려다가 SRT를 처음으로 타게 됐습니다. SRT는 2016년부터 영업을 시작을 했고요. 운영 주체가 KTX하고는 다릅니다. 하지만 KTX하고 상호 협약이 되어 있어서 환승 편리성을 위한 교차 발권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굳이 뭐 딱히 구분을 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SRT 같은 경우는 강남, 서초, 송파 생활권인 분들에게 유리한 열차입니다. 수서역이 서울의 메인 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다산 신도시는 수서역이 서울역보다는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동탄 신도시도 또 주목받는 이유가 SRT 개통 때문이었고요. 지제역 또한 평택에 있어서 평택도 좋죠. 네, 여튼 대구에서 제가 첫 SRT를 타고 수서역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또 서럽네요. 수서역에서 3호선을 타고 가락시장역으로 갑니다. 그래서 가락시장역에서 8호선으로 갈아타고 잠실역으로 와서 거기에서 내려서 그 잠실 광역 환승센터까지 제법 걷습니다. 쭉 걸어가서 광역버스를 타고 이제 다산 신도시로 왔는데요. 그 잠실역이 적혀있는 그 8호선의 이정표를 보면서 그냥 이거를 타고 쭉 다산역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우리가 그런 날이 오는 거죠. 지하철을 이제 개통이 되면 8호선을 타고 잠실역을 거쳐
가락시장역에서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3호선으로 갈아타서 한정거장만 가면 수서역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SRT를 타고 지방 여러 곳을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이 또한 좋은 점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지금 8호선의 연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 기정사실이 된 것 같아요. 제발 이번에는 큰 일 없이 잘 공사가 마무리가 돼서 연장이 잘 됐으면 좋겠고, 물론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네, 지난주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입니다. 근 2달째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하락세, 특히 지방 쪽은 참 저조합니다. 앞으로도 지방 부동산은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요. 더 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더욱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수도권 및 대도시로 사람들이 몰리는 건 어느 나라나 대부분 발생하는 현상이지만 인구 감소와 더불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 도생의 입장에서 좀 냉철하게 얘기를 하자면 지방 거주자분들도 앞으로는 가능하면 서울, 최소한 수도권에 집을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구도 인프라도 일자리도 서울로 향하는데 공급은 더 줄어드니까요.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들, 즉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참 기가 막힐 뿐입니다. 요즘 서울 아파트만 오르는 게 이상한 일은 또 아닙니다. 특히 마용성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주에도 마포, 용산, 성동은 큰 폭으로 올랐고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4개 구만 하락입니다. 네, 노도강 그리고 종로구입니다. 서울에서도 양극화 현상은 여전합니다. 자, 전세는 역시 자비가 없네요. 특히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무려 51주째 상승 중입니다. 특이한 거는 그 여파가 아직 그 여타 경기권으로 전파되고 있지는 않다는 건데요. 결국은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서울 전세가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한다면 수도권으로 퍼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또 물론 수도권 중에서는 옥석을 가릴 수가 있겠죠. 판교나 과천이나 광명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이제 거기 광교나 동탄처럼 일자리가 많은 곳, 도시 내에 자체 경쟁력이 있는 곳, 또 그리고 위례나 미사처럼 서울의 진입이 용이한 곳 인기가 있을 겁니다. 자, 다산 신도시는 어디에 속할까요? 네, 최근 다산 신도시 아파트 KBC 대표입니다. 상승 거래는 2개 단지에서 있었고 나머지 단지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산 자이 아이비플레이스와 다산 푸르지오에서 상승 거래가 보이는데요. 아이비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거래가가 2개나 올라왔죠. 전용 84 타입과 전용 104 타입에서 10억 2천 또 11억 7천 각각 실거래가가 올라왔습니다. 다산자의 아이비플레이스는 8호선 개통이 되면서 더욱더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다산 신도시를 포함한 남양주 전체에서 대장 단지, 리딩 단지의 역할을 잘 해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다산 푸르지오는 지금 거래량이 꽤 많으면서 실거래가 역시 전용 5구 타입의 A, B, C 타입을 상관없이 많이 올라간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호가 역시도 조금 더 올라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가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KBC 역시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5월 둘째 주 다산 신도시 아파트의 현장 분위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주에 언급을 해드렸던 이편한 세상 자이 24평의 거래 소식 7억대 초반이었습니다. 조망이 잘 나오는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24평의 거래가 됐다는 거는 30평과 34평의 움직임들이 있으면서 호가가 올라가니까 이렇게 순환 매매 현상으로 그런 패턴으로 또 24평이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여전히 푸르지오의 24평형 또 21평형의 거래가 제법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평의 실거래가가 잇따라 또 몇 건이 올라와 있죠. 앞으로 올라올 것도 몇 개가 더 있다 보니까 30평의 호가가 올라가면서 또 반도 유보라 메이플타운의 82 타입의 움직임도 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도 유보라 메이플타운의 82 타입 같은 경우에 7억 초반대 물건은 다 소진이 됐고요. 이제는 7억 5천,
7억 4,500, 7억 5천의 물건들이 소화가 됐고 또 반도 유보라 메이플타운의 84 타입 또한 7억 후반대로 거래가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조만간 실거래가가 올라올 텐데요. 이렇게 지금 현재 전용 84 타입에 8억이 살짝 안 되는 물건들은 거의 다 소진이 되다 보니까 이제 금매가 몇 개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호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산 자입 그 폴라리스 단지에 또 역시 8억 3천에서 8억 5천의 실거래가가 올라온 것도 있고 앞으로 올라올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8억 원 극초반대로 나와 있는 금매들이 몇 개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많은 매수인분들이 지금 현재 방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지난 주말에는 여러 팀과 더불어 자이 폴라리스를 임장을 좀 갔었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8억의 전후로 거래가 될 수 있는 국평 84는 거의 이제 몇 개 안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런 와중에 유승 한내들 골든뷰에 있는 84 타입도 지금 8억 아래로 네이버 호가가 내려온 금매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 신도시에 좀 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오셔서 꼭 임장해보시고 반도 유보라나 폴라리스가 가장 북쪽에 있는 단지인데 뭐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런 카더라도 또 많습니다. 네, 꼭 오셔서 직접 단지의 좋은 점들 확인해 보시고 실제로 물건이 어떤지도 보시고 그래서 이런 금매가 어떻게 소화가 되고 있는지도 보실 수도 있고 또 이런 물건을 좀 관심 있게 좀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인연이 닿을 수도 있을 테니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이제 실거래가가 올라온 정보가 정리되어 있는 표를 각 단지별로 보시겠습니다. 지하철 8호선 연장 개통 지연, 그리고 경기 북도 분도 이슈 등등으로 인해서 다산 신도시의 거래량은 기대에 미치고 있지는 못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승 거래가 있는 반면에 또한 저가 금매 거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이 중에 아이비 플레이스의 새로운 실거래가 소식은 눈여겨볼 만한 유의미한 거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강남 3구와 마용성, 서울의 주요 단지들은 2021년 전고점의 평균 90% 정도까지 회복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신고가 단지도 등장을 하고 있는데 반해 다산 신도시는 아직 전고점 대비 80% 정도 수준입니다. 2021년도에 신고가가 한 10억 원 정도였다면 현재 이제 8억 원 정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엄밀히 말해서 입지적인 한계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진행 상황에 따라서 그만큼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도 함께 해주셔서 다들 감사하고요.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